오늘은 골반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일과성 직장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과성이라는 단어가 요새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정해진 병명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요. 일과성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그런 뜻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주로 하는 표현은 갑자기 항문 속이 찌릿하게 아프거나 뜨끔하게 아프거나 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갈까요? 한 번씩 아팠다가 또 지내다 보면 또 괜찮기도 하고 하니까는 또 보여주기가 민망한 부위다 보니까 병원에 좀 잘 가게 되지는 않는 질환인데요. 근데 한번 이런 문제로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꽤나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과성 직장 통증이 어떤 문제고 또 어떻게 감별을 하고 또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항문과 직장 주변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통증 자체는 짧고 심한 통증이 불규칙적이고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통증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통증 느낌 자체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이 베어내는 듯이 아니면은 꽉 쥐어짜듯이 아니면 좀 찌릿하게 이렇게 아픈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종종 이 통증이 나타날 때 좀 화장실이 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잠자기 직전에 밤에 조금 더 심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 그 근처를 한번 이렇게 꽉 쥐어주면은 통증이 좀 감소하는 특징들이 있어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질 때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좌약 같은 거를 넣으면은 뭔가가 이렇게 항문 속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도 통증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심해지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통증 자체는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 좀 더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빈도가 좀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잠자기 직전에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통증이 한동안 또 괜찮다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한동안 또 괜찮다가 또 한 번 나타나면은 아팠다 잠깐 괜찮았다 또 아팠다 이런 식으로 좀 분집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그냥 관해가 돼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몇 년씩 오랫동안 이제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검사는 다 해보지만은 뚜렷한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아픈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게 되는데 이럴 때는 진단은 배제 진단을 하게 돼요. 배제 진단이라는 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다 검사를 해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씩 이제 배제를 해나가면서 그럼에도 이런 통증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 질환이겠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항문에서 통증을 느껴지는 가장 흔한 질환은 치질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문의 치액이 이렇게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항문 주변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특징은 대변을 볼 때 아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변이 딱딱하게 변비가 있을 때 그때 힘을 줘서 이제 변을 보면 그때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대변과 함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좀 가렵기도 하고 어딘가 앉아 있을 때 좀 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간단하게 직장 검사로 금방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흔치는 않은데 항문거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골반절을 받쳐주는 근육의 항문거근인데요. 이 근육이 마치 다리에 쥐가 나듯이 한 번씩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통증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과성 직장 통증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약간 뭔가 배가 가득 차 있는 듯한 항문 쪽에 뭐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좀 은근하게 지속이 되는 그런 편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장염이에요. 직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혹은 암의 경우도 일단은 배제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는 뭔가 계속 대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은 이런 후중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일과성 직장 통증에는 대변을 본다고 해서 뭔가 이런 후중감 같은 거는 잘 느껴지지 않는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혈변이나 대변이 급해지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점액변, 마치 곱동처럼 이렇게 동이 섞여 있는 그런 변을 보는 거를 특징으로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이제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 중에서 좀 외과적인 질환인데 미골통이에요. 꼬리뼈가 엉덩방아를 꽝 찌을 때 꼬리뼈가 살짝 이제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면서 어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이러면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쉽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에 꼬리뼈가 좀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거나 안쪽으로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육통도 종종 이제 그 근처에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둔근의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내전근의 긴장이 항문 주변이나 아니면 꼬리뼈 주변에 통증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근육에 힘이 들어갈 때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통증 느낌 자체는 날카롭기보다는 약간 땡기거나 묵직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쉽게 감별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런 질환들을 다 배제하고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특징적인 통증 현상을 보일 때 일과성 직장 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이 우리 몸에서 통증을 오랫동안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위들이요, 대체적으로 다 감각신경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부위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얼굴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이유 없이 혀가 자꾸 불에 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일과성식장 통증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는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예요. 진통제에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시도는 사망계 항우울제, 그 중에서 특히 노르트립틸린 같은 계통의 약을 이제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이런 불안도라든지 우울감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런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적으로 이제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중추신경 억제제 계통의 이런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요. 가바펜틴이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용량을 한 3000mg 이상 고용량을 써야지 효과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가바펜틴이라는 약은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증에 대한 감각 자체를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갖습니다. 통증만 무뎌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감각이 다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어눌해진다든지 머리가 약간 좀 회전이 빠르지 않다든지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썼을 때 이런 치매의 유병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약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이제 신경차단술, 그 근처로 가는 그런 흉추신경 분지들을 국소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든지 해서 이제 마취를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치료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딱 그렇게 잘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한방에서도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주로는 이제 기체증이나 기울증, 어혈 이런 범주들 중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기체라는 병증은 좀 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뜻인데, 양방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지만 한방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의 흐름들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한 치료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전침을 건다든지 주변에 약침을 쓴다든지, 한약재 중에서도 그런 기울을 해결을 하는 그런 행기지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약적인 치료 방법 중에서 뭐 이정병기법이라든지 지원고론요법이라든지 뭔가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치료들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런 질환에 특별히 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항문 근처에서 통증이 자꾸 지속적으로 느껴진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좌욕이에요. 그 근처를 좀 따뜻하게 해서 혈류 흐름을 좀 촉진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많이 걸어 다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골반을 자꾸 움직여주고 그 근처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면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물을 자주 마시거나 아니면 섬유질 음식들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검사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고 했는데도 자기가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나는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진찰을 받아도 뚜렷하게 나는 왜 아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다고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계속
불필요하게 검사를 반복하거나 하기보다는 한방 치료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는요 그런 기체에 해당되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그 주변에 혈류량이 좀 충분하도록 그렇게 따뜻하게도 해주고 운동도 좀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그렇게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